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5당은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시사했고, 여당은 수사의 적법 절차성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헌재 탄핵 심판도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제 취소된 이후에 야당과 여당의 움직임 상당히 바쁩니다.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시사를 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이라던가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기준이 본인들 아닙니까? 직권남용의 어떤 기준이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29번의 탄핵에 성이 안 차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상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그 국가기관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검찰총장을 탄핵시키면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문제 없나요? 본인들의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연 내란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상 민주당 아닌가. 왜냐?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른바 연성 쿠데타다. 아니면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이 취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데는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이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을 탓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임에 대한 것도 번지수가 틀렸고, 그 책임을 묻는 방식 또한 탄핵이라는 것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수처가 아니라 지금 검찰 심 총장에게 집중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심 총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검찰의 석방 지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한 게 뭡니까? 홍위병 노릇만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고 칼같이 진행을 했지만 여권에 대한 수사는 뜨뜻미지근하고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 속에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다 시행하지도 않고 석방지휘를 남용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명백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법원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삼았던 게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기간 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초유의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이 밥 먹고 하는 게 구속 기소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피의자들은 다 날짜로 계산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가? 당연히 법원에서 어떤 이례적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두 번째 사유로 얘기했던 절차상의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도 해소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차상 의혹,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수사권 논란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도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왜 검찰이 판단을 합니까? 법원의 상급심에도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달라라고 1심 법원에서 요청을 했으면 상급심에서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갖다가 검찰총장이 무시하고 석방 지휘를 냈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조에 불과하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대담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들도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검찰이 해계한 잣대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한지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사실상 이게 보면 구속 취소 아닙니까? 구속 취소에 관련해서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헌재 어떤 예전에 어떤 헌법의 결정, 헌재의 결정을 봤을 때 저희가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즉시 항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헌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구속은 전제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본인이 아팠을 때 잠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마저도 갑자기 즉시 항고하는 부분, 그거를 집행을 정지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위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속 취소는 뭐냐면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인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큰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헌적인 요소는 앞서 말한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즉시 항고 제도는 민주당이 그렇게 어떤 유신 헌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신 헌법 52년 전 유신 헌법 시절에 국회상과 비상 입법 기구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검찰이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의 위반이 되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한 그걸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앞서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산수 잘못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속보로 전해지는 게 오동훈 공수처장 형사 고발하겠다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좀 이 과정들 보고 계십니까? 좀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각 항고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고 이게 벌써 12년 전 얘기입니다. 12년이 아니죠. 2012년 판결인데 예.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만큼은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조항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게 아니라 석방 지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부터 검찰이 유지해온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유지해온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만 서면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소환 조사도 못하고 핸드폰도 검사가 반납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내란의 핵심적인 증거물인 비화폰에 대한 수사는 경호처장이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첨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경호처 핵심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불허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검찰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도 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할 때 대통령의 내란을 갖다가 상상하고 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수사권도 입법 미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법 미비 사태에서 손은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 미비 상태의 논란들은 판례가 쌓임으로써 저는 쌓여가는 거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두 번 진행됐던 탄핵 심판의 판례에 따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공수처가 내란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뤄본 적이 없죠. 검찰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수사기관이 협의해서 공수처로 수사권을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판례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마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 내란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논리적인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그런 모순이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은 어떤 재판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애초에 불법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그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판례를 통해서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왜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물론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부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해소 대상은 당연히 법원이어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번 그동안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사의 재량권이었어요. 왜 재량권을 행사했느냐? 이 범죄 혐의, 현직 대통령의 그 내란 현행범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의 특수성과 중대성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대한 반헌법 내란 행위를 벌였는데 이것에 대해 이런 특수성과 어떤 그 중대성을 갖다가 간과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에 증거인멸이라든지 국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게 바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 인정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간과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판결받아야 되느냐?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을 받지 않는 검찰의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결정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공소 기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혐의의 특수성과 중대성 이걸 감안한다면 공소 기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왜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이렇게 영장 쇼핑을 했는지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곳이 서부지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공소 기각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형사재판을 하는 쪽에서 지금 지모 판사님이 하시는 그쪽에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1심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수처라는 곳에서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우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수사 권한이 있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권한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딱 정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왜 이렇게 못 믿는 건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예 공수처한테 꼼수를 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공수처장 불러다가 가슴을 열고 총을 맞을 각오로 관을 준비해서 장갑차 동원하라고 치달았죠. 그럴 때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의에 그랬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론에 편승해서 수사는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해놓고서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교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칙 다 무시해서 그럼 제가 누구한테 내가 당신 수사한다고 되면 될까요? 물론 비교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12월에도 그랬고 1월에도 그랬고 2월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결국 그런 부실한 절차를 통해서
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말 사이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향후에도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외부 활동은 좀 자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서 저희도 속보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을 어제 예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 전달이랄까요?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옥중 정치, 뭐 관저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구속이 취소되고 관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난동을 부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질서와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추기는 행태가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나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애둘러서 물론 뭐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편향적이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밝혔을 때 지금의 메시지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제하에 주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주장들은 자칫 구치소 안에 있는 것과 지금 관저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특히나 지지층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파면 결정이 났을 때 이 사태가 어디로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구치소 안에 있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저 앞에 있다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논란, 그 분열, 그 충돌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저는 조용히 지내고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좀 맞는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승복할 것을 갖다가 전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 재판이란 그 과정은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주권자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파기를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속 취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알아서 구속 취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법원도 재판부도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헌재도 그렇죠. 헌재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면 기일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8차례의 기일 아무런 어떤 협의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헌법 제가 알기로는 40조 위반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이나 소추 또는 수사 중인 어떤 기록에 대해서 송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 32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헌법도 헌재도 헌법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어떤 거를 법을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건지 특히나 검찰, 공수처 거기에서 진술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걸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서로 쓴다,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1차장처럼 기일이 추가 지정됐을 때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메모나 아니면 진술은 다
탄핵됐습니다. 그렇다면 곽정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협박하고 아니면 위증 교섭까지 했다는 의혹이 짓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변론을 제기해서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딱 기일을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하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접 신문마저도 딱 한 차례만 허용해서 이틀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어떤 뜻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차다. 절차가 망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됨으로써 헌재의 이제 선고가 원래는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 시기가 좀 뭐 늦춰지거나 어떻게 좀 바뀔지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도 뭐 어떤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보고 있을까요? 그건 이번 구속 취소의 명백한 사유는 구속 기간 산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절차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도 없습니다. 사실은 절차 문제의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특히 구속영장 적부심 어디서 판결했습니까? 중앙지법에서 판사가 판결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판사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구속기간 산정이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춰지거나 또는 영향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법조인들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검찰 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삼은 것도 다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상 초유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판례 위에 쌓여가고 있는 거다. 사상 초유는 판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예측을 했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한 2주 정도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이번 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저는 그 기간을 갖다가 통상적인 기간을 특별히 넘어설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절차상도 헌법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사재판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늦춰질 이유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늦춰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은 없고요. 이번 주에 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전에 헌재가 어떤 수사 기록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례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그 법을 본인들이 재량이라는 이유로 어기면서까지 그거 한다? 이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헌재 재판소가 법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어긴 거예요. 헌재 재판소법 2번,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1번을 어기고 있습니다. 저처럼 법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 말이고, 두 번째, 형사 재판인과 헌법 재판이 아주 다르다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헌재에서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걸 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공판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수처 조사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사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검찰 조사 문제가 있죠. 왜냐? 검찰 또한 내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직권남용 혐의로 인지한 상태에서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에서 주장을 했는데 인지할 수 있는 정황, 그 상황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이 딱 소위 말해서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나와서 사실 규명을 진실에 가까운 어떤 규명을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한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적 하자가 여러 가지 법 적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변론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평의에서도 이런 과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전 당연한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